노이로제는 내가 그동안에 50년간 연구를 하고 관찰해 볼 때 절대로 하루아침에 오질 않습니다. 또 한두 달에 오질 않아요. 노이로제가 나타났다 하면 그 밑바탕에 몇 년 혹은 20년 밑자리를 깔고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모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의 아리아죠. 아리아가 뭡니까? 연속성의 아리아. 노래인데. 노이로제도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얘기를 내가 노이로제 과정도 자세히 얘기하려면 적어도 10시간 말해야 돼요. 그러나 한말로 말하자면은 태어날 적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적에 인간이 뭐 꼬리가 있다가 떨어지지. 태어날 적에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주 마음이라고 하기도 힘든 극히 원시 상태의 마음. 그러니까 울고 하는 거.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전기불이 나가면은 어두워서 지옥 같으니까 울고, 이런 유치하나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격 형성은 언제 된다고 그랬나요? 0세로부터 6, 7세 사이에 인격 원형이 형성되는 건 다 아는 바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 말은 너무나 천재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연구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4, 5세, 5, 6세 요 사이에 주요한 거는 다 형성되는데, 프로이트가 밝힌 0세 요는 무슨 기라고 그랬나요? 저절 반응기라서 구강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살 반 내서 3살 요거는 뭐라고 그랬나요? 항문기라 그랬어. 변 보는데 신경선. 그 다음에 만 5세, 6세 요걸 갖다가 난근기라 그랬어. 난근기. 남자아이는 고추가 있고 여자아이는 고추가 있나요, 없나요? 프로이트는 흔적은 있다고 그랬어. 고추의 흔적은 보면 있어, 있기는. 그 대신 고추는 없어. 그래서 뭐 통틀어서 난근기라 그랬는데, 이 자라면서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로 가면서 엄청난 인격의 말하자면 중요한 원형 형성기로서 요때 요 기간에 잘못되면은 무엇이 되나요? 요 기간에 잘못되면 어찌 되죠? 고착이 돼. 인격 발달이 고착됩니다. 고착. 이걸 픽세이션이라 그래. 한번 따라 읽어. 고착. 고착. 픽세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만 해봐도 요 사람은 어디에 고착되어 있겠다. 환하게 보여요. 환하게 보여. 요 사람은 구강기 고착되어 있다. 요 사람은 구강기 중에도 이가 나기 전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앞니가 난 후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구강기 중에 앞니가 날 때 고착되면 어떻게 되나요? 커서 어떻게 됩니까? 젖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죠? 젖을 깨물죠. 그런 애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나요? 신문기자가 돼요. 대개 신문기자. 혹은 또 방송기자. 이런 게 돼가지고 자꾸 젖을 안 주거나 돈을 안 주면 물어뜯는, 이런, 말하자면 그 물어뜯는 것은 구강기 중에도 구강가학기에 고착된 사람. 뭐 설명은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은,
항문기에 고착하면 어찌 되나요? 뭐이 되나요? 예? 변을 안 내보내고 변비증이 어릴 때 생기고 또 어른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돈을 주고도 안 써요. 돈을. 늘 그러니까 남한테 얻어먹고 인방 가지고 돌아다녀요. 인방 가지고. 어디든. 그리고 돈을 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제일 나오기 힘든 구석에 들어 앉았거나 또 영 내야 될 것 같으면 저리 변소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래가지고 안 내요. 그래서 어쨌든 항문기, 난근기 고착되면 뭐이죠? 예? 자기 꼬치를 자랑하는 남자 같으면 꼬치를 어떻게 해야 꼬치가 자랑이 되죠? 예? 여러 군데 가서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도를 하게 돼. 그러니까 외도를 하니까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막 두고 하니까 거기서 나온 배달한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막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거기 고착. 또 난거기 고착증에 걸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예? 예? 연극성이 있고 자기 자랑하는 분은 도사로 하고 책임은 안 져요. 은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가면은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서울 수도를 이리 가져온다. 해놓고 뒤에 잊어버려. 표만 얻고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좋은 소리는 다 듣고 책임은 안 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여러분 얘기도 했거니와 자세히 말하면 한이 없고. 다시 말하자면 노이로제가 되는 과정은 인간의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인격 발달 과정에 고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살, 2살, 3살짜리들이 자라면서 어째야 되나요? 자라면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사회화를 해야 돼요. 이것도 사회화라 그래요. 소셜리제이션. 모든 어린아이들은 1살, 2살, 3살 먹으면 다니면서 이웃 애하고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아버지하고는 이런 걸 배워 나가는 과정을 사회화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회화. 그런데 노이로제 걸린 사람은 사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화가 또 안 돼. 인격 발달이 고착되면서 사회화는 안 돼. 그러니까 나이가 5살, 6살짜리들이 소변을 가려야 됩니까? 안 가려야 됩니까? 예? 예? 가려야 되는데 사회화가 안 되면 안 가리고 이불에 싸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불에 싸면은. 그러면 소금 얻으러 보내죠. 소금 얻으러 가면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려주지 아마. 그리고 요새 내 들었는데 누가 소금 얻으러 가가지고 소금을 정말로 얻으러 왔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짓말로 하는 게지. 안 봐달라고. 사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점점 처음에는 아기가 변도 못 가리고 이불에 오줌도 누고 하는데 차차 사회화되면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되는 일 이런 것도 구분도 하고 자기가 유치하나마 학교도 안 갔지만은 배워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 다시 말하자면 이고가 발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고가 발달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럴 때는 어째야 되겠더라. 또 친구가 놀러 오면 어째야 된다. 이런 걸 하는 이고의 발달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노이로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릴 때 어른들 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밥을 먼저 먹고 하면은 이고가 발달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고는 어른이 될 때 기다려 있으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이고 발달을 시켜야 돼. 이거 발달. 그래서 벌써 서너 살 되면은 독서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책을 읽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고가 발달 안 되면은 다섯 번째는 또 노이로제가 어떻게 할 적에 걸리느냐 하면은 이런 조건에 있어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노이로제가 천천히 걸리거나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적 스트레스가 클수록 노이로제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외부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걸 말하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부모님이 막 싸우거나 젖을 먹는데 빼놓고는 나가버리거나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노이로제에 걸리는 과정이 이런 연속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절대 노이로제는 하루 이틀에 오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런 조건이 쌓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스트레스가 될 것인가? 이건 제일 어릴 때 제일 큰 거는 어머니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안 줄 때, 젖을 거부할 때 노이로제가 제일 크죠. 그리고 보통 젖을 먹일 때 우리가 소아과에서도 그렇지만은 젖은 조금씩 먹이기 좋은가요? 많이 먹이기 좋은가요? 예? 한 번 먹일 때 담뿍 먹여야 됩니다. 젖이란 건. 그래서 젖을 먹을 때 담뿍 먹도록 해야지. 찔끔찔끔 먹으면 얘가 커서 노이로제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배워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도 노이로제 안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가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 형제 간에 비교하는 거, 이거 아주 해로워요. 네 동생은 이런데 너는 어떻다. 그래도 한이 된 사람도 있죠. 원래 예를 들어서 안 됐는데 예를 들어도 괜찮지 아마. 그래서 늘 내가 동생만 못하는구나 늘 생각하는 거라. 어른이 돼도 생각해. 그리고 본인도 똑똑해서 연세대학을 일본의 대학원을 가도 마음속은 내가 동생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거기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노이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가 어릴 때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든가 또 할머니한테 맡기고 갔다든가, 그래서 딴 데서 자란 애들은 어머니 애정을 확인 못하고 이런 애들은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뭘 하는 건가요? 물론 먹이를 벌어와야죠. 돈을 벌어오고 쌀을 사오고
집세를 줘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아버지의 역할인 것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다시 말하면 디시플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선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다. 이걸 판사처럼 딱 규정해 주는 게 아버지라. 나무 집에 고추를 따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무 밭에 고추를 따가지고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버지. 그런데 이런 걸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없었거나 안 그러면 출장을 가서 목포에 가가지고 여수 박람회에 갔든지 안 없거나 그럼 이런 걸 배우질 못해. 안 그러면 아버지가 뭐 집이 싫다고 나갔거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기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적인 생각 여러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큰일 나구나 하는 걸 금지시키고 다시 말하자면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 4살짜리 애는 어머니가 좋나, 아버지가 좋나, 또 아버지 편에 서야 되나, 어머니 편에 서야 고민을 해요. 이럴 적에 아버지가 이걸, 말하자면 가르쳐 줘야 돼요. 못 쓴다. 그런 짓을 하면. 그래가지고, 금지해가지고, 남자아이는 누구를 닮아야 되나요? 예?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여자아이는, 예?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닮는다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예? 동일시를 해서 자기의 양심을 형성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머릿속에 상륙해야 양심이 돼요. 이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애들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본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세 번째는 부모가 부부 갈등을 하는 게 해롭습니다. 부부 갈등. 그래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인데다가 세 번째는 부부의 갈등이 아이에게는 노이로제를 벌써 씨를 뿌리고 만드는 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 부부가 막 싸우거나 이러면은 애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고 어느 편에 붙어야 되겠다. 나는 어째야 살아남겠구나. 이래서 편가리기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자세히 설명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런 병이 상륙된다 하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노이로제 후보생들. 예? 이거 어릴 때부터 노이로제 후보생으로 자라게 되면은 그 아이가 커서 어찌 되나
하는 것을 볼 때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살아갈 자신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살아갈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노이로제로 자라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크면서 아무리 그 뒤에 뭐 잘 됐더라도 마음의 자신감이 없어지고 따라서 생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생의 기쁨. 자신감이 없어지고 생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살 맛이 없는 거지. 노이로제 후보생들은 크면서 늘 보면 비관하고 있고 나는 잘못 태어났다 이라고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 내 인생을 물어내라. 혼자 한숨을 쉬고 누구한테 물어내라 합니까? 부모한테 말하는 거지. 내 인생을 물어내라. 늘 생의 기쁨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게 없고 또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는 노이로제 후보생은 어른이 되면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대인관계가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래를 하라고 하면 막 이래 하고 내배부리고 또 일어서서 발표하라 하면 고개를 막 싹 흔들고 대인관계가 안 돼.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면 대인관계가 안 되는가? 자기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아주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마음속이 항상 복잡하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정리가 안 돼. 마음의 정리가 안 돼.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데서 발표를 해라, 말해라 하면은 질서정연하게 얘기를 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다. 한번 따라 읽어봐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 관계를 잘하려면 남하고 커뮤니케이션 되지만 남하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해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고 받기가 안 됩니다. give and take가 안 돼. 사랑을 주고 받아야 대인관계가 돼요. 사랑을 주고 받을 수가 없어. 늘 그러니까 어찌 되나요? 사랑을 주는 걸 바라나요? 받는 걸 바라나요? 받는 걸 주로 바래. 받는 거. 그러니까 취직시켜 주면은 그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취직시켜 주면 쌀 사다 달라고 하고 또 쌀 사다 주면은 밥에 주면은 소화까지 시키달라고 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존성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복지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 6촌인데 공산주의 4촌은 뭐죠? 사회주의 4촌은 복지주의다. 복지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다가 배고픈 사람들께는 막 갖다 주고 밥을 취직이 안 되면은 또 취직시켜주고 옷이 없다 하면 옷을 또 주고
집이 없다. 또 집을 지어주고. 그 돈을, 막대한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세금에서 나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빚을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빚을 지금 얼마 지고 있죠? 정부가. 빚을 얼마 지고 있나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걸로 되는데, 일본도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어. 엄청난 빚을. 내주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예가 98년에 있었던 어디입니까? 뉴욕에, 월가에, 그것도 전부 다 빚진 것이 채권을 또 담보, 주식을 또 담보로 뭘 하고, 돈을 빌리고 하는 게 망에 들어가가지고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왜 망합니까? 괜히 복지주의 한다고 하다가 히랍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또 곧장 주고도 저는 잘했다 하니까 싸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연말로 갔는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끝내 망하는 겁니다.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지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복지로 해야 돼. 사회주의, 공산주의 복지를 하면은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이로제 후보생. 첫째는 자신감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 대인관계가 안 되죠. 세 번째는 기쁨이 없어요. 생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첫째, 자기가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뭘 해야 살아갑니까? 뭘 해야, 일을 해야 되죠. 눈치를 봐가면서도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하면서 기뻐요. 그러다 노동의 기쁨이라 그래. 노동의 기쁨. 그러나 노이로제 후보자들은 노동의 기쁨이 없어. 전부 일할 때 내가 팔자가 왜 이렇게 일이나 하는 팔자냐. 이래가지고는 단식하고 앉았어. 그게 우리나라 노동계에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데모를 하고 회사를 점거하고 불을 지르고 이래. 그건 잘못 가르치도 한참 잘못한 거라.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에 노동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들도록 하고 막 불을 지르고 데모하게 하고 지금도 하나인가 어딘가 데모하고 있죠. 예? 현대인가. 그래 회사가 견뎌낼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기쁨을 앗아가면은 그 사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을 못해요. 사회적 역할을. 생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가 회사에서 요런 일을 해야지. 집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가정의 주부의 역할, 아들, 딸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해. 못하고 주로 어디에 있나요? 예? 방구석에, 이불 속에 들어앉았죠? 역할을 못하는 거라. 역할을 못하니까 생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끝에 따라가 보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쓰레기 인생. 노동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늘 내놓으라 하고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고 이런 사람은 쓰레기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노이로제 후보생이 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자신감, 생어 기쁨, 없음, 대인관계, 안됨, 또 생어 기쁨 없음. 이것이 노이로제 환자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집안에도 노이로제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돼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병원에서도 내가 이렇게 오래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하고 앉았어. 왜 다 못 고치느냐? 고친 건 지가 고쳐야지. 누가 고칩니까? 또 그 정도로도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집안이 살아났어. 안 그러면 쑥대밭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로제는 이제 말한 아까 과정이 어떻고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되고 노이로제의 후보자들의 그런 길은 무엇이다 하는 거 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로제라는 것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빨리 고쳐야 되나요? 빨리 고쳐야 되지.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되질 못합니다.